안녕하세요. AWS 데이터베이스 모더나이제이션 데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로라 MySQL 백트랙을 이용한 빠른 복구에 대해 소개드릴 진규선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토 웹이나 채팅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들이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는 비공개를 설정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컨텐츠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AWS 서비스 설명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 제공된 것입니다. 만약 AWS 사이트와 컨텐츠상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AWS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또한 AWS 사이트상에서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AWS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옵션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발전해온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 60년대 메인프레임 시대부터 클라이언트 서버 3티어 구조에 이르기까지 어플리케이션은 부하 분산과 유연한 확장을 위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는 중앙 집중적인 처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요. 현대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여러 서비스를 분산하고 데이터의 처리도 분산시키고 데이터베이스 또한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어플리케이션들은 더 나은 성능,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용자가 수많은 요청을 수시로 발생시키고 이러한 요청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용자들이 생성해내는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저장 및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전 세계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AWS는 다양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여러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RDBMS의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편의성을 제공해드리는 RDS부터 높은 확장성과 낮은 시연 시간을 제공해드리는 다이나모DB, 키스페이스 서비스,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다큐먼트DB와 넵튠,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퀀텀 레저 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한 계층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아마존 오로라는 오픈소스와 호환되는 상용 수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MySQL과 포스트그레스에 호환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RDBMS입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 대비 10분의 1 비용으로 비용 절감과 성능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MySQL 기준으로는 5배, PostgreSQL 기준으로는 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고 15개의 읽기 전용 인스턴스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 어플리케이션 확장에도 더욱더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 에이지에 걸친 6개 데이터 복제호는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S3에 백업되어 복구에 즉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 안에 네트워크적으로 독립된 RDS 인스턴스는 전송 계층과 저장 계층 모두 암호화를 지원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도 RDS에서 제공하는 모든 관리 기능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어 소프트웨어 패치, 설정, 그리고 백업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운영적인 이점들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로라는 확장 가능한 분산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별, 로그별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3개 에이지에 걸쳐서 6개의 데이터베이스 카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 페일리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개의 스토리지에 동시에 다 라이트를 한다거나 동시에 리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지 복제는 비동기로 이루어지고 이 스토리지의 정합성은 쿼럼 구조로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드 상황에 대한 복구는 3개 이상의 노드에서 리드가 성공하면 성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에이지가 하나가 무너지고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 하나의 스토리지 노드가 좀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복구에 성공할 수 있는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볼륨들은 이제 10GB 단위의 스토리지 노드들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용자의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도 되고, 만약에 이제 핫 파티션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분산 처리도 오로라가 자동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인스턴스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각
인스턴스들끼리 다 이제 보내서 읽거나 읽기 복제를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능으로 복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쉐어드 스토리지 볼륨은 S3로 다 백업이 가능하고, 이러한 S3 백업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를 하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이제 HA와 DR의 기능들의 활용이 되게 됩니다. 네, 오로라의 IO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오로라 MySQL의 리플리케이션 IO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MySQL 리플리카 구조와 오른쪽에 아마존 오로라의 IO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MySQL의 리플리카 구조는 단순히 로그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의 변경점들도 빈로그로 만들어서 다 이제 리플리카 인스턴스로 보낸 다음 그 변경점들을 다시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리카 인스턴스도 거의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와 더 못지않은 라이트 부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리플리카 인스턴스를 좀 더 크게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그로 스토리지 레이어에 공유되고 있는 스토리지 레이어의 데이터 변경점들을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로그에 싱크만 맞춰놓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데이터의 변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30분 동안 시스벤치를 이제 돌려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78만 트랜잭션이 이제 수행이 됐다고 하고요. 오로라 MySQL 리플리카에서요. 오로라 MySQL 같은 경우는 2,737만 트랜잭션이 수행돼서 35배 정도 더 많은 트랜잭션이 수행됐고, IO 카운트를 합해봤더니 평균 1트랜잭션당 이제 7.4 IO를 소비한 반면에 오로라 같은 경우는 0.95 IO를 한 트랜잭션당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테스트 결과는 이제 뭔가 이런 헤비 조인이나 뭐 이제 롱러닝 쿼리가 아닌 이제 단순히 이제 시스벤치로 인서트를 한 결과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로라가 이 테스트 경우에는 이제 6개의 리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경우였던 거에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이제 이런 IO 구조의 효율화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A와 DR에 관련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페일리어에 강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3개 H의 6개 복제본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리지 노드들의 분산은 쉐어드 클러스터 스토리지 볼륨이라는 형태로 RDS에서 관리하고 오로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로라의 모든 리더 노드는 라이터 노드로 전환될 수 있고, 페일오버 티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 내가 우선적으로 라이터로 전환될 인스턴스를 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DNS 기반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페일오버가 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엔드포인트 정보를 수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페일리어를 겪은 노드는 복구 리더로 자동적으로 추가되어 캐퍼시티가 유지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라이터 페일오버 시에는 메모리 정합성을 위해 모든 리더가 재시작이 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마지막 체크포인트 기준으로 리드 로그를 보존하고 5분 간격으로 체크포인트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MySQL의 싱글 스레드 복구 특성상 많은 디스크 IO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 오로라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리드 레코드를 읽어 복구를 진행하고, 이러한 복구는 병렬적으로, 분산적으로, 비동기식으로 처리돼서 조금 더 빠른 복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리드 레코드의 리플레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재시작 시에도 조금 더 빠른 복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빈로그를 사용하시거나 언드로그와 같은 MySQL 엔진 레벨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신다면 엔진 레벨의 리커버리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들은 35일간 오로라 클러스터들의 페일오버 시간을 측정한 비율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스턴스들이 30초 이내에 페일오버 되어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의 시점 기준 복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의 각각의 스토리지 세그먼트에 대한 백업은 세그먼트의 스냅샷과 로그 레코드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노드에서 실행되는 백업은 성능과 가용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됩니다. 주기적인 스냅샷은 여러 세그먼트에서 병렬적으로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는 S3에 저장이 됩니다. 복구를 할 때도 여러 세그먼트에서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복구가 진행이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세그먼트 스냅샷은 각각의 체크포인트와 같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로그 레코드들이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병렬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기타 로그들도 S3로 지속적으로 복구돼서 전송 및 복구를 할 때 이 시점의 데이터로 돌리는데 활용이 됩니다. 오로라의 백업과 리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백업은 1일과 35일 사이에 유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수행이 됩니다. 5분에 한 번씩 로그 레코드들을 백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 5분 전의 시점에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가 직접 생성한 스냅샷 같은 경우도 스토리지 볼륨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타 MySQL 덤프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냅샷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정으로 스냅샷을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손쉽게 옮기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구 시간은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구된 클러스터는 기존의 클러스터를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복구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현재 소스 클러스터에 사용하는 볼륨들은 현재의 버전의 스토리지 세그먼트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어느 특정 시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리스토어드 클러스터는 그 시점에 맞는 알맞은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가져와서 매핑해서 이 볼륨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클러스터가 복구가 됩니다. 오로라는 백트랙이라는 다른 형태의 시점 복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라 백트랙은 데이터베이스의 시점 복구 기능을 백업과 리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예상치 못한 운영자의 작업으로 데이터가 유실되었거나 변조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QA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전에 데이터를 돌려서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트랙은 한 번만 수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수행하실 수가 있어서 적절한 시점을 계속 탐색해 가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PITR 시점 복구와의 차이점은 어, 오로라를 백업하고 리스토어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토어한 클러스터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대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로라 백트랙은 스토리지 세그먼트들의 상태를 뒤로 돌리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라 클러스터 자체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형태의 시점 복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DS를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실 때의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 지역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회피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지역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고요. MySQL RDS 같은 경우는 크로스 리전 리드 리플리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제 빈로그 리플리케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개의 리플리카만 만드실 수 있는 좀 제약점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리플리케이션이 RDS 서비스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고 관리돼서 좀 더 편하게 이제 지역 간 복제를 구성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런 빈로그 리플리케이션을 넘어서 오로라 스토리지 레벨 간의 리드 로그 복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리전에 구성하시더라도 각 리전에 이제 16개 리더 인스턴스를 붙일 수가 있어서 좀 더 높은 스케일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계층에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엔진 레이어에서 이러한 성능에 영향이 보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하이오 지역을 이제 프라이머리로 쓰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 세컨더리 리전에 이제 리드 리플리카를 여러 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용된 스토리지의 변경점들이 다른 지역의 스토리지로 바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스토리지 레벨 간의 이제 복제이기 때문에 높은 스루풋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레벨 이제 이런 빈로그 리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엔진 레이어에서의 리플레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제 지원도 1초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제 지원도 짧고 그리고 이런 스토리지의 변경점들이 이제 병렬적으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복구 시간도 1분 이내에 원격 지역에서 리드 리플리카를 마스터로 승격시켜서 재복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슬라이드인데요. 뭐 알포 16X라지 인스턴스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OLTP성 워크로드로 600초에 한 번씩 QPS를 올려봤을 때 왼쪽에 이제 멀티스레드 슬레이브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빈로그 리플레이 양이 많아지면서 리플리케이션 렉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빈로그를 리플레이 하는 데에 렉도 있겠지만 빈로그의 양 자체가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 지역의 네트워크로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리드 로그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블록 단위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QPS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 오르더라도 리플리케이션 렉이 안정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의 다운타임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또 옵션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로라 멀티마스터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커넥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멀티마스터는 말 그대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다중쓰기 인스턴스로 뭐 만약에 단일 라이터가 실패했을 때 쓰기 워크로드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쓰기 스케일링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커넥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RDS 프록시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그와 추가로 이제 커넥션 풀에 대한 관리의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멀티마스터를 통해서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용성 향상의 부분입니다. 뭐 어쨌든 공유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여러 쓰기 인스턴스를 두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쓰기 인스턴스 중 하나가 실패했을 때 다른 이제 가용한 쓰기 인스턴스로 워크로드를 빠르게 넘겨서 이러한 실패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쓰기 인스턴스들은 3개 에이지에 걸쳐서 6개 복제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내구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멀티마스터라고 이제 MySQL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덱스, 컨스트레인트, 트리거, 프로시저, 펑션 등등의 MySQL에서 사용하시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가용성 향상이 아니라 이제 쓰기 분산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충돌 관리가 좀 중요할 텐데요. 스토리지 노드가 이런 충돌 관리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이런 트랜잭션이 만약에 롤백 되었을 때 에러 처리, 일관성 처리에 대해서만 신경 써 주시면 쓰기 분산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오로라 멀티마스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멀티마스터는 말 그대로 여러 노드가 쓰기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이야기합니다. 역시 분산 스토리지 볼륨을 공유하게 되고요. 여러 라이터가 이 분산된 스토리지 세그먼트에 쓰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역시 각 노드의 복구는 각자 진행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가 뭐 다중의 라이터를 구성하시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로라 멀티마스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라이터 두 개를 그러니까 쓰기 이중화로 사용하는 형태로 쓰는 것이 더 맞다고 봐야 할 텐데요. 최초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뭐 라이터 1을 이제 쓰기 인스턴스로 할당했다고 할 때 이 쓰기 인스턴스들의 헬스 체크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구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터 1이 뭐 페일이 났다라고 하면 라이터 2에 이제 다 새로운 커넥션 풀을 맺도록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어,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뭐 MySQL 드라이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싱글 라이터에 쓰실 수 있는 드라이버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커넥션 풀이 원래 이제 이상이 있었던 라이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 커넥션 타임아웃 동안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커넥션을 못 맺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헬스 체크에 대한 처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요. 트랜잭션 1,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오는 마스터 1에서 오는 트랜잭션 1이 있고, 빨간색에서 마스터 2에서 오는 트랜잭션 2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트랜잭션 1은 테이블 1, 트랜잭션 2는 테이블 2를 이제 수정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독립된 페이지에 이러한 트랜잭션들이 수행이 될 것이므로, 사실 데이터에 대한 충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논리적인 충돌도 물리적인 충돌도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같은 테이블을 쓰는 멀티마스터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어, 이 예시에서는 이제 마스터 1번, 트랜잭션 1번, 마스터 1번이 수행하는 트랜잭션 1번이 뭐 테이블 1을 수정하고 마스터 2도 역시 테이블 1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 수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쿼럼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이제 데이터가 충돌하는 경우에 오른쪽 예시의 경우에는 트랜잭션 1은 뭐 4분의 6 6분의 4 쿼럼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라이트가 성공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스토리지 6개 복제본에도 그런 변경사항들이 다 같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랜잭션 2는 쿼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쓰기가 실패해서 이 트랜잭션이 롤백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트랜잭션이 실패한 것에 대한 에러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 구조를 스토리지 노드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충돌 감시자, 이런 충돌 처리를 오로라 레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제 충돌에 대해서 모두 예측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앞에 부분과 같이 각기 다른 테이블에 쓰기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더 좋은 사용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커넥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의 노드는 한 개당 16,000개의 커넥션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맥시멈 성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각각 유틸에 따라서 이 커넥션 개수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공고를 드립니다. 읽기 쓰기 분산을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15개의 리드 리플리카를 되게 낮은 지연 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읽기 분산을 더욱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마리아DB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읽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이런 리드 분산을 처리해주는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커넥션 풀링을 사용해서 이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스케일링이 일어나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DNS TTL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아서 페일오버가 됐을 때도 이러한 변경점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페일오버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오버유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수행하는 쿼리나 대기 쿼리를 제거해 주시고 뭐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지 또 팁은 오토 커밋을 최대한 true로 사용하셔서 이러한 롱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RDS 프록시라는 기능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마존 RDS를 위한 완전 관리형 고가용성 이제 프록시 기능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커넥션 풀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오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당연히 커넥션 풀링일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커넥션 풀과 뒷단의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의 커넥션 풀을 분리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스케일링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로 과도한 커넥션이 맺어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일오버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프록시와 커넥션 풀을 맺고 있고 그 뒷단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페일오버 시간, 성능도 단축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제 커넥션 관리의 안정성도 좀 더 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RDS 프록시 같은 경우는 IAM 롤베이스의 액세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쿼리 레벨의 로깅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DB 접근 제어 솔루션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용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록시가 뭐 저희가 뭔가 인스턴스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완전 관리형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프록시의 스케일링, 그다음에 이 프록시의 캐퍼시티는 다 저희가 관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이런 스케일 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놓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RDS 프록시에서의 커넥션 풀링을 생각을 해보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레벨에 이제 커넥션을 분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 스케일 시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과도한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당 트랜잭션을 다중화하면 이제 커넥션을 좀 더 재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 향상도 추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버전이 다른 경우에 이제 DB 클러스터와 이제 커넥션을 맺는 파라미터들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긴 하는데 RDX 프록시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RDS 프록시에서 DB 클러스터는 이제 일관된 설정 값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관된 성능과 일관된 행동 방식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RDS 프록시를 활용하면 이제 페일오버 시간을 단축시키는데도 이점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커넥션 풀은 유지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커넥션을 복구할 수 있고요. 액티브 커넥션을 먼저 빨리 끊어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이제 이러한 불완전 처리에 빠르게 에러를 리턴받고 다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제 페일오버 도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요청들은 이제 프록시 레벨에서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보관된 리퀘스트들이 추후에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타임아웃을 설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이 다음 섹션에는 오로라 백트랙을 실제 수행을 해보는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콘솔은 RDS의 콘솔 화면인데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어떻게 역추적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S에서 이제 대시보드를 가보시면 실제 이제 인스턴스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눌러서 어, 오로라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엔진에는 아마존 오로라, MySQL, 마리아DB, 포스트그레스 SQL, MS SQL 등이 있고요. 오늘 활용할 아마존 오로라는 MySQL 호환 버전과 포스트그레스 SQL 호환 버전이 두 개가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로라 MySQL 호환 버전에서는 5.6.10a 버전 기반의 오로라 MySQL 1점대 버전, 그 다음에 5.7.12 버전 기반에서 발전한 오로라 MySQL 2점대 버전이 제공이 됩니다. 오늘 활용할 버전은 오로라 백트랙이 지원되는 오로라 2.07.2 버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프로덕션과 개발 테스트 두 가지 버전이 제공이 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 고가용성을 활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개발 테스트로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분산된 에이지에 어, 분산된 에이지에 리더 라이터를 나눠서 만들게 됩니다. DB 클러스터 식별자를 설정을 하시면 이제 이 DB 클러스터의 네임을 정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격증명 설정에서는 최초의 접속에 활용할 암호를 설정하시게 됩니다. 네, 글자 수가 좀 모자란 것 같으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인스턴스 사이즈에서는 실제 이제 뭐 CPU와 메모리 사용량, 그 다음에 뭐 EBS 스루풋 같은 것들을 정해주시게 되는데요. 어, 프로덕션에서는 보통 이제 R 타입이나 X 클래스 타입을 많이 사용하시고 버서브 클래스에서는 이제 D 타입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개발이나 검증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용성 및 내구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프로덕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에이지의 이제 복제본 및 리더 노드를 생성하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연결 부분에서는 내가 어느 VPC에 이 RDS 인스턴스를 띄울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연결 구성을 눌러보시면 내가 실제로 서브넷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데모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서브넷 그룹을 직접 구성하시면 내가 어느 VPC에 어느 서브넷에 서브넷들을 활용해서 오로라 클러스터를 구성할 건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액세스 가능은 이제 이 RDS 인스턴스에 퍼블릭 IP를 부여를 할 건지 아닐 건지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들은 보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액세스 기능을 넣지 않고 만드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통해서 내가 이제 접근할 포트를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백트랙을 활성화 시켜 볼 건데요. 추가 구성에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나 파라미터 그룹 등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초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내가 직접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도 되지만 처음 시작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걸 만들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장애 우선 조치 순위에서 내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 리더 인스턴스의 티어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리더 인스턴스가 먼저 라이터로 페일오버 될 거냐의 설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업 보존 기간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일에서 35일 사이에 보관 주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 안에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AWS KMS와 연동을 해서 데이터의 암호화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우선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역추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오로라 백트랙인데요.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눌러보시면 최대 72시간까지 오로라 백트랙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로라의 스토리지 세그먼트의 로그들이 저장이 되고 오로라가 만약에 백트랙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로그 정보를 가지고 이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세그먼트들의 상태를 뒤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설정은 이제 뭐 성능 개선 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어, 성능 개선 도우미에 이제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이제 그것들을 암호화하는 설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핸스드 모니터링과 같이 이제 세부 모니터링을 1초 단위의 매트릭까지 수집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이너 버전 자동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 기간을 내가 서비스에 영향받지 않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여러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시면 백트랙을 쓰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로라 MySQL 백트랙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시점 복구를 진행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창은 이제 제가 구성해 놓은 베스천 인스턴스에서 MySQL 오로라 클러스터를 접속한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제가 뭐 RDS CLI를 통해서 뭔가 상태 정보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백트랙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보면 네, 한 25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체크썸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어, 이제 시점 복구를 위해서 우선 현재 시간을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네, 현재 시간은 8월 2일, 8월 1일, 네, 8시 39분 56초 UTC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제 이 테이블을 한번 드랍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랍을 시키면 이제 드랍이 됐겠죠. 좀 더 확실하게 이제 테이블을 좀 덮어쓰기 위해서 시스벤치를 활용해서 테이블의 정보를 한번 더 덮어쓰도록 해볼게요. 네, 이제 뭐 한 개 스레드로 한 개 테이블에 한 100만 건 정도의 이제 로우를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완료가 되면 한번 체크썸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기가 완료가 됐고요.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체크썸 테이블 SB 테스트 1 다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체크썸이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숫자가 바뀌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복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서 RDS CLI를 활용해서 왼쪽 화면에서 복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찍었던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복구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8시, 08시 39분으로 백트랙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네, 그러면 어, 뭔가 네. 네,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쳐지면 이제 스테이터스가 펜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펜딩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describe 명령어를 활용해서 RDS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트래킹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available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저는 한 이제 1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다시 상태를 체크를 해보면 네, 스테이터스가 available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available로 바뀌었을 때는 어, 원래 지정해놨던 이제 08시 39분 시점으로 복구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MySQL 클라이언트에서 과연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좀 안정성을 위해서 한번 좀 끊고
다시 접속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테이블의 체크썸을 확인을 해보면 어, 원래 저희가 이제 드랍을 하고 데이터를 삽입하기 전에 체크썸인 2321 424769 231 424769가 제대로 복구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네, 뭐 이제 로우 카운트 수에서도 똑같이 25만 건이 제대로 이제 복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백트랙은 되게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돌리는데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이 레코딩을 하는데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백트랙으로 돌렸다가 이제 돌렸다가 다시 이제 밀었다가 이제 이런 것들 여러 번 반복했는데 뭐 여러 번 반복해도 이제 정상적으로 시점으로 돌려지는 것을 보고 되게 강력한 기능이구나를 저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데모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서 더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뭐 성능적인, 기능적인 요구 사항들을 커버하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로라는 이제 RDBMS의 이제 쉬운 사용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고가용성, 이제 재복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뛰어난 성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라는 이제 스토리지 레벨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스토리지 레벨의 빠른 병렬 복구라든지 아니면 이 스토리지 세그먼트의 로그를 가지고 상태를 돌리는 백트랙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손쉽게 복구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레벨의 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빈로그 리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때보다 더욱더 많은 지역에 많은 인스턴스를 복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이제 복제가 점 더 확장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확장되는 사이에서도 RDS 프록시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연결 관리를 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레벨뿐만 아니라 커넥션 레벨에서도 좀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존 오로라의 더 자세한 내용과 더 강력한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릴 자리가 더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